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철, 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방 분권의 완성과 안전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2024년 하반기 성범죄 예방과 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기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광숙 위원장은 충북경찰 내부에서 승진한 첫 여성 경찰서장이라는 타이틀답게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과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경찰청과 경찰서 등 치안관서와 치안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얼마나 막중한 책무를 어깨에 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어서 중압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일기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지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일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희 또 2기 위원들도 오로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한 중심 조직으로서 그래서 그동안 중앙 권력에 의해서 경찰력이 좌우됐다면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주민 맞춤형,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한 시대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범죄 예방 분야, 또 여성,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교통사고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관장하게 됩니다. 처음이 항상 어려운 법인데 일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북형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역 치안 협의체를 운영하시고 또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CCTV 운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전국에서도 모범가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2기에서도 1기에서 잘한 점을 계승 발전해서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기의 추진 방향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인 보완 발전을 해서 2기에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2천여 우리 충북 자치경찰의 현장 의견을 경청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도입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등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범죄 예방 및 안전 증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범죄 유발 요인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0년 경찰 생활 중에 한 24년 정도를 여성,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중에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 한 기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안전 분야, 범죄 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 치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CCTV 추가 설치나 또 세프티드 강화, AI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CCTV 관제 시스템 등도 구축하는 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둬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제는 우리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충북경찰을 주의 감독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안전 충북 실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우리 충북지방경찰청과 상호 존중하고 또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를 방문한 결과 2천여 자치경찰들의 고민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정책이 무언가를 고민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그런 치안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의 완성은 자치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경찰이 정착돼서 안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북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울타리가 돼서 촘촘한 치안망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치안을 책임지는 청렴하고 믿음직한 자치경찰로서 자치경찰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피고 지역 맞춤형 충북만의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애정 있는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은 민선 8기가 도민을 위해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탄생한 두 수장,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충청북도 교육청 윤건영 교육감이 임기 2년의 소회를 밝히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다가 없어 소외되었던 충북이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바다가 없기에 특별함을 가진 도가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 큰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중부 내륙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과 영동군의 수변구역이 22년 만에 해제되었고 청주공항은 지난해 300만을 넘어 올해는 500만이 이용하는 중부권 거점 공항이 되었습니다. 슬롯이 하나 확대되었고 충북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새 이름 중심에 서다가 국가 브랜드 대상을 거머쥐며 충북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에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절차와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여 도민 여러분의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우승지하차도 참사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며 슬픔이었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공약이행 평가에서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수많은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아들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걱정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을 시작하였으며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을
들어 준비된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학교는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몸활동 브랜드 어디서나 운동장을 습관화하며 마음 근육 강화는 언제나 책범으로 도덕적 상상력과 삶의 지혜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기초 기본 학력을 다지고 모두의 다체험으로 학습 이력을 관리하며 온마음 배움터 조성으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건 이후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원 119를 통하여 한 번의 요청이나 상담으로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3월에는 마음 클리닉을 신설하여 작은 어려움까지 도울 수 있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이슈앤 토론 시간입니다. 어느덧 민선 8기 출범이 2년을 넘어 반환점을 돌게 됐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많은 성과도 이뤄냈지만 또 오송 참사와 같은 큰 슬픔도 함께 겪었는데요. 이 밖에도 이번 민선 8기는 유독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론, 충북도정 2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배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민선 8기 어느덧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 또 기대에 못 미친 점, 또 아픔도 또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다뤄볼까 싶은데요. 충북도정 두 분께서는 좀 각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2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점수로 한번 매겨보고 시작하면 눈에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한번 몇 점 주시겠어요? 지난 민선 8기 2년? 예, 정상호 교수님. 엊그제 네네. 그 도지사님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60점에서 70점의 점수를 스스로 자평하셨는데요.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낮은 점수. 그러니까 대학에서 네. F등급이 60점인데 저는 뭐 한 50점? 100점 만점에? 예.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혼자서 매긴 점수가 아니라 네. 한국 갤럽하고 리얼미터에서 해마다 또 월마다 전국 광역 단체장 수행 평가를 하는데 두 곳 모두에서 충북도가 아쉽게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 갤럽에서 앞선 전임 지사하고의 그 비교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전임 지사에 비해서 현 지사가 수행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제점을 준 거는 저의 주관적인 평가나 척도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건 주관적인 평가였는데요. 주관적으로 저 역시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이유가, 이유는 좀 이따 여쭤보고. 네네. 일단은 점수부터 듣고. 김영배 교수님은 몇 점,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지난 2년. 저는 뭐 경제학자로서 네.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정량적으로 봤을 때 한 지사님께서 60점, 70점 생각하셨는데요. 네. 저도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동의하고요. 이제 정량적인 그런 부분들은 70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오송 참사도 있었고 그런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행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점수로 보면 네. 어쩌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 80점, 어쩌면 90점으로 정량적으로는 경제만 예, 보면. 경제만 보면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적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고. 예. 정상호 교수님께서는 조금 짜게 50점. 네. 주관과 객관을 예, 예. 합쳐서 50점. 예. 왜 그렇게 좀 일단은 수행 능력, 업적도 중요하지만 김 교수님께서 그 도민과의 정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언행, 처사 이런 부분들이 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지사의 정책의 스타일이 또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 아래로부터 도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정책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중앙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국정 경험도 많고 네. 또 중앙 정부나 윤 정부하고 대단히 스킨십이 강하기 때문에 좀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독불장군 스타일, 금이 한양한 정치인.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도민의 의견을 받아들고 이것을 민생 정치, 생활 정치를 끌고 가는 스타일보다는 조금 그런 어떤 독불장군, 소통에 있어서의 약함, 불통 그런 네. 이미지들을 좀 많이 도민들에게 주면서 실제적인 정책 능력보다도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건 저는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군요. 자, 조금 그래서 짜게 50점, 또한 60, 70점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긍정적인 것, 조금 더 아쉬운 것,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예, 예.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거를 찾아보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긍정적인 부분은 네. 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네. 성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 공약은 이제 4년 임기 동안 60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2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50조 1,0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임기 동안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새로 그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투자 유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투자 유치는 MOU입니다. 이제 투자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겠다. 아직 앞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의향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은 또한 그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보여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또한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을 통과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물꼬를 터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또 과제가 있지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충북에 지정된 특구나 특화 단지 등등 이제 산업 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오송에도 그렇고요.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또 오송의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특화 단지 조성도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첨단 재생바이오 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한 자연스럽게 전임에서 이루어졌던 방사선 가속기 유치 이런 것들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네. 성과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더 큰 그런 특구 지정들이 또 있을 것인지 그것도 기대해 봐야 되는 부분하고 또 지표상으로 뭐 이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제 고용률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출생률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전국에서 최고 이제 이 기록들을 세우고 경신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서 또 그것은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 예. 부분에서 이제 좋게 평가하시죠. 예, 예. 네. 그 좋은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짜게만 해서 인색하다는 것 때문에 저도 좀 긍정적인 거 네, 네. 저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후불제 실시 같은 예, 예. 거는 전국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충북이 제일 먼저 했고요. 2023년 1월 현재 500명의 수혜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의료기관도 늘고 확대되는 질병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신한 아이디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러니까 도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수자원, 그다음에 관광이 좀 부족한 충북의 현실에서 대담하고 참신한 시도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고요. 단지 오늘 제가 김영배 교수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출생률의 일시적 증가가 이게 정말 도지사가 1,000만 원씩 자녀 낳으면 주어서 발생한 것인지 좀 경제 효과도 그래. 이게 구조적이고 도지사의 업적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다른 변수에 의한 일시적인 깜짝 효과인지 좀 두고 봐야 된다. 가령 출생률 같은 거 도정에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 광고를 했습니까? 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통계에 보면 출생률이 충북도 떨어졌어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인가 변수, 정말 도지사의 리더십이 또 충북의 역할 때문에 나타난 구조적인 현상인지 네. 아니면 일시적인 깜짝 효과인지 좀 분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특히 출생률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정말 1,000만 원씩 줘서 출생률 문제를 해결했다? 네. 그러면 수도권 서울처럼 재정 자립도가 더 높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왜 이 모델을 채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마지막에는 더 다시 아쉬운 점으로 오늘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러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쭉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김에. 예, 저는 네네. 제일 큰 게 이제 공약에 있어서 우리가 민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부내륙 특별발전법 같은 경우도 공약의 가장 치적의 1호인데 그게 지금 얼마만큼 당장 가시적으로 들어와 있느냐. 지금은 이쪽에 이 굉장히 청사진이고 이게 그렇게만 되어 있지 뭐 백두대간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도지사가 약속한 것들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약으로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낮다라는 네.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청주 시민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도청 추진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다 보니까 또 가로수, 도청 주변의 나무들 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공약들이 이해관계자들이나 도민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불협화음과 비판, 잡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일방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좀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아쉬운 점? 그 부분은 네. 대부분의 여론상으로도 그런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분명한 것은 김명환 지사님이 충북에 등판을 하시고 네. 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또한 변화, 혁신을 촉구하시면서 그것이 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당선이 되셨고 그것을 또 추진하시기 위해서 지난 2년간 많은 변화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도청 차 없는 도청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도청 재배치 사업들도 그렇고 그런 일환으로서 하나의 작은 사례이기도 한데 그런 창조적인 혁신, 변화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그 방향성 그 자체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부내륙 특별법도 그렇고 우리 바다 없는 충북 그동안 소외되지 않았느냐 등등등등 해서 네. 많은 분들께 호응을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그 방향성은 다들 동의하지만 그것을 추진해가는 과정들 속에서의 방법론이라든가 네. 그리고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등 그래야만 지지를 받아주고 또 행정이 따라줘야만 되는데 행정이나 법체계상 예산상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던져놓으시는 부분들 검토가 덜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내부적으로도 생기고 또 밖에서도 그렇고 언론에 또 문매를 맞으시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 동력을 스스로 상실하시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이제 그것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그동안 행정 관료 출신들의 도정이었다라면 이제 정치인 스타일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스타일의 도정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적응하는 기간들이지 않았나 지난 2년을. 그런데 그 적응도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력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2년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2년을 또 반으로 나눠 보면 임기 초기에서 1년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뭐 SNS부터 시작해서 언행에 조금 논란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최근 1년은 좀 조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 되게 흥미로운 게 네네. 2023년하고 24년도에 KBS에서 도정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2024년에 오면서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KBS 조사 보면 44에서 39로 줄어들고 부정평가는 37.8%에서 48%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2024년에요? 네네. 근데 뭘 결정적인 거는 오송 참사를 둘러싼 이거는 왜냐하면 시장 평가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도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쭉 빠지는 거는 나타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마 도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짜게 평가, 저를 포함해서 짜게 평가하는 거는 아까 김영배 교수님은 새로운 스타일, 그다음에 혁신을 향한 이렇게 진통적 과도기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게 그런 체감할 만한 성과가 아직 안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도지사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근본적인 2023년과 2024년에 네. 좀 성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저는 그래서 1년과 2년의 차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2년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았고 아직 그래서 성찰의 전환점, 반성의 근본적인 혁신 이런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역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평가는 1년 차나 2년 차나 계속 유지되고 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네.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만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가. 이제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그래도 기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인지 네. 이 안에 좀 겸손하게 좀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하셨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찌되었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뭐 성찰과 반성이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제 특히 오송 참사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책임감 있는 뭐 사과 정도는 어느 정도는 했지만 예, 그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까지 이제 그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2년간에 있어서 오송 참사 부분이라든가 이제 안전 부분이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시스템 정비들도 있겠지만 네. 진정성 있는 어떤 대응책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오송 참사는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좀 네, 짚어보고요. 네, 충북 도정을 저희가 이제 뭐 2년간 평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김영환 지사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네.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김영환 지사가 이제 후보 시절에 내놓던 어떤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약들이 지금 잘 이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도 또 궁금한데 네. 좀 그 잘 추진되고 있나요? 어떻게? 이제 공약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우리가 지난 2년간의 공약 실천율은 뭐 데이터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의 평가 자료는 특별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행정에서 발표한 것을 우선 근거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 1분기까지의 성과로 보면 행정은 91%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91%요? 부분은 예, 이제 지금 현재 시점까지 그 시점까지 계획상으로 의 목표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91%를 달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이제 100개의 분야에 있어서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은 3개입니다. 그러면 3%고 네. 이행된 것은 5개, 그러면 5%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83%에서 이것을 총 합치면 91%인데 이제 결국은 4년 차를 마치고 났을 때의 시점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네. 전체 공약이 이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예, 8개. 그래서 8%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상으로 현재 시점까지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91%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완료된 것을 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아직 완료된 것은 없고요. 환경 부분에 있어서 2개가 완료가 됐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1개 정도 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행 부분은 이제 임기 이후에도 추진되어질 부분, 그것이 이제 이행되어진 부분, 문화의 2개, 그리고 복지의 3가지 정도가 그렇게 해서 총 5개가 이행되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100개 중에 지연되거나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경제 부분에 1개가 있고요. 문화 부분에 있어서 3개,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 무려 4개. 이제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규제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건 과제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복지 부분에 1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총 9개 정도, 9% 정도가 지지부진한 그렇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도정을 전반적으로 이제 5개 분야로 나누게 되는데 그 행정에서의 평가가 91%라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제 완료되고 이행되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 10% 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또 정량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 투자 유치 부분을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GRDP라든가 예, 지역 총생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가 현 시점까지 나와 있는 거는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충북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경제 성장률은 이제 보통 전국에서 4위에서 5위 정도를 좀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4%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금 과도기에 있는데 이제 1인당 지역 총생산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5위, 6위 그렇게 내려지고요. 이제 문제는 개인 1인당 개인 소득은 8위 그리고 1인당 민간 소비가 전국 꼴찌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예. 17위. 그래서 이것이 최근 통계가 나오더라도 아마 이것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공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김영환 지사의 공약하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딱 얘기 들으면 와 뭐가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저희 기대감이 있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면은 어떤 게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제가 아까 네. 서두에 이거 그래도 좀 대담하고 참신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방향은 잘 잡았다. 예, 방향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대형 사업입니다. 이게 2030년까지 9조 2천억이 투입이 된 아마 도 단위로서는 가장 큰 사업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전담할 새 기구, 또 신설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관광사업본부 만들고 네. 본부장 또 전문 책임질 수 있는 인력도 배치를 해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는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도민들의 그 기대,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미호천이 어떻게 바뀌고 청남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네. 어쨌든 지금 계획대로 좀 이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조금 하나 첨언하자면 그 레이크파워 이 사업이 자칫 그 개발 사업에 치중돼 갖고 환경오염, 청남대라든지 미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오염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개발 사업에 치중하지 않느냐라는 환경단체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입장이 다른 시민단체, NGO 이런 쪽들의 의견도 소통하고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약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이상하게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무슨 미드 보면은
굿캅, 배드캅처럼 있는데 저는 저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 교수님은 공약 이행과 실천을 충북도의 자체 평가에 기초한 거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이제 16개 시도를 다 비교했을 때 충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중간 정도입니다. 그 공약의 이행과 실천률은.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충북은 그런 점에서 나쁜 점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100대 공약 중에서 폐기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지연된 공약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라는 평가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주요 대형 사업의 재정 확보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네.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의 재정 사업,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형 프로젝트이죠. 그게 이제 30개, 전국적으로 3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충북이 4개가 있어요. 네. 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이거 크죠. 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남부권 지역 활력을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아직까지 재원 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에 재원 확보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 이거 오히려 우리가 이런 데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 재정이 없는 150개 사업을 골랐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중에 충청북도가 20건이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 강화라든지 충북 소방학교 건립 같은 것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 전체 확보 총계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할 거는 도지사가 약속한 100대 공약 사업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 도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이런 프로젝트에 지금 재원 확보율이 지연되고 있다. 요거는 빨간불이라고 볼 수 있고 남은 도지사의 잔여 기간 동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정의 능력 또 도지사의 리더십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재정 확보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그렇죠. 무관치 않으니까요. 네네. 그럼 마지막까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크 파크랑 또 연결되는 게 사실 이제 계속 나왔던 중부내륙 특별법인데요. 예, 예. 이제 이게 통과가 됐고 예, 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예, 예, 개정 그렇습니다. 작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이제 잘 추진되어져야 되겠죠. 지금 하고는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목표는 7월 중에 그런 것들을 추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해에 국회 통과를 해서 올 6월 25일 공포되고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시행령이 발의가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부내륙 특별법을 통해서 중부 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등을 이제 규제들을 좀 더 완화시켜가면서 좀 더 충북을 비롯한 중부 내륙의 이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법은 통과는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비판도 있었죠. 무리만 특별법이 뭐 핵심 사항은 빠졌다. 그래서 핵심 사항들은 빠졌다. 그래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부내륙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축소되어졌고요. 그리고 토지 수용권도 삭제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또한 청남대에 관련된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배제가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정 초안은 7월 중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과 또 도의원들과 또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국회에 이제 발의를 올해 안까지는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아낼 것인가의 부분하고 또 특히 청남대와 관련된 그 부분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등에 대한 부분은 환경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별도로 다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 특별히 르네상스도 그렇고 이 부분도 개발 사업으로 치중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는 올해 이제 안에는 통과하려도록- 발의를 할 것이다. 아, 네. 발의를 해서. 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 문제 조금 짚어봤고 레이크파크 연결된 중부내력법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오송 참사 또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이 또 이뤄질지도 관심사고요. 현재 교수님께서는 어느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네. 그 책임의 소재를 뭐 도지사가 몇 % 있고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기에도 제가 느끼기에 도지사와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세월호 우리 터졌을 때 보면 네. 당시에 그 진도 팽목항에서 담당자였던 해수부 장관 이주영 장관이었을 거예요. 200일 동안 거기 떠나지 않고 유족들한테 멱살 잡히면서 그 사후 뒤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해수부 장관한테 있었지만 네. 이 장관이 보여준 진정성 때문에 야당도 그렇고 유족들도 그렇고 장관하고는 소통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오송 참사에서 나타나는 거는 저는 시장도 그렇고 지사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책임이다라고 어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데서는 소극적이었다. 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아쉬워요. 그래서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도지사의 도정 인터뷰 서두에 저는 오송 참사에 대한 진지한 사과 표명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좀 시민단체에서 추도하고 있는 추모제 같은 것들 이런데 담당 공무원, 시장, 지사 나와서 자기 발언하고 자기 책임 그거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는 것,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인 책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문제의 도정의 책임자로서 또 최고의 관리자로서 이런 문제를 대하는 자세의 진정성 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좀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 중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네. 좀 풀리지 않은 그렇죠.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좀 충북 도정이 어떻게 오송 참사는 다뤄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진솔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을 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또 말과 행동을 같이 네.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정한 리더는 어찌되었든 민선으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들은 네.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셔도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행정 말단 직원들이 이 책임,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등등도 여러 가지도 그 취지 그 자체는 그거거든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해서 취지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책임을 그리고 반성을 또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선출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또 도민과 또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들, 그 고통을 함께하는 모습,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께서 소신 있게 우리 리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리더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도정 2년을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방향성과 취지도 긍정적으로 또 좋은 취지로 추진하시더라도 글쎄요, 공무원 조직이 얼마만큼 따라가고 움직여 줄 것인가입니다. 그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네.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말로써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중에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단 행정기관들이나 공무원들을 네. 대상으로 이 문제에 최종적이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것이 정치적이고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이 문제의 법적 책임이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를 시인하는 것으로 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법리적 판단과 과정에 맡기더라도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대책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그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든지 하급 관리자에 대한 책임 전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이제 민선 8기 2년이 지났고 또 이제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2년을 돌아봤는데 이제 방금 이제 김영환 지사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했는데요. 당연히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리더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충북의 방향과 또 이게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이제 남은 2년 좀 조언을 예를 들어서 해주신다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남은 2년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인데 그냥 소통인데 소통은 지사님께서 충북도를 다니시면서 많은 소통을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미팅들은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예, 그런 부분들이 도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리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도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부분, 이것을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을 풀어주셔야 돼요. 오송 참사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선 해결하고 그 부분에 진정성 있는 소통이 그리고 또한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떤 소통을 하시더라도 도정을 홍보하고 다니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싸늘한 눈빛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2년 동안에 동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까지 충북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새로운 추진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네. 변화도 가시적으로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이 구상대로만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나 재정 확보가 관건이겠지만 재정 확보들이 이루어지고 민자가 되었든 뭐 어떤 추진이 되어진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단 4년 내가 아니라 향후 20년, 30년 뒤에 봤을 때 커다란 성과다라고 평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져 될 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그것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결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두시고 풀어나가시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추진해야 할 정책적인 부분들은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송 참사는 확실히 제대로 좀 털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7월 1일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게 그때 오송 참사에 대해서 정말 큰 절이라도 도민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먼저 하고 그런 의지 표명을 한 다음에 다음 내용들을 얘기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소통의 복원이라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은 국회 다수당이 어딥니까? 도지사하고 당적이 다른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죠. 중부내륙 특별발전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백두대 간의 교통 연계 이거 중앙정부의 지원, 윤석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 입법 사항이에요. 이게 더더구나 충청북도의 정치 환경이 여소야대로 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영환 지사의 입장에서는 소통을 하고 싶든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이 됐어요. 이런 입법 추진을 위해서도. 그래서 소통의 필요, 그다음에 야당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하고 소통의 채널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정무라인의 복원 이런 것들이 말로만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저도 소통의 복원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이제 정책 얘기와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해 보면 레이크파크라는 커다란 9조, 10조짜리 프로젝트가 이제 구상이 되고 있고 이제 계획이 되고 있고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속도가 지금 늦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의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공약들, 그러니까 중부내륙 특별법이라든지 레이크파크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는 청사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충북 도민과 청주 시민의 중부내륙 특별발전법이 통과되면 개정이 되면 뭐가 좋아져? 라는 것에 체화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성과 중심, 민생 중심으로 도정의 역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더 나은 충북을 위한 두 분의 또 애정, 애정을 기반한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의 미래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도정 평가이기 때문에요. 처음 네. 시작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서 정말 르네상스의 분위기를 또 기대하게 또 만들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새바람을 일으키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이미 한 2년 정도 좀 뭔가 준비 단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특히 경제적인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면 무엇인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나오지 않으면 하반기 2년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정으로서 도지사님 정치적 입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북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이크파크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현재 도정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지사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미래에 단 10년, 20년, 30년 뒤에 정말로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아파트는 넘쳐요, 청주에. 그런데 청주만한 이런 도시에 도심에 공원이나 호수가 없는 도시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도 좋습니다. 방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심천 미호천을 중심으로 그 녹색 수도 청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배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충청북도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또 남은 2년을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도민들이 삶에서 확실한 변화를 또 체감할 수 있도록 힘 있는 도정 운영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CJB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